안녕하십니까. 육아상식사전. 오늘은 이유식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월별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식 재료들에 대해서 종류별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오늘은 쌀, 육류, 생선, 계란, 유제품, 즉 이제 3대 영양소라 할 수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연관된 이유식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 중 대표적인 재료인 쌀부터 보겠습니다. 쌀은 이유식 초기부터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곡류입니다. 쌀은 소화하기도 쉽고 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는 곡류 중에 글루텐 성분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7개월 정도가 되면 이런 감자나 스파게티 같은 다른 곡류도 먹일 수가 있고요. 국수나 빵 같은 밀가루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유식 후반기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토스트 같은 거는 치아가 난 후반기에 주는 것이 좋고요. 반면에 어른들한테 좋다는 잡곡이나 현미 같은 밥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소화하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무기질의 흡수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식 초기 재료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료 육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육류는 이제 단백질, 철분, 아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육류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 등의 주 공급원이고 6개월 이후에는 곱게 다져서 다른 음식과 섞어서 주면 좋습니다. 6개월부터 살코기만 푹 구운 고기국이나 가른 고기, 쇠관 등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8, 9개월경부터는 양을 서서히 늘려줄 수 있습니다. 육류에는 단백질 말고도 성장에 필수적인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린 영아들은 아직 지방을 소화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지방이 이제 위에서 머무는 시간도 길고 영아들에게는 다소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설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지방이 적은 닭고기를 보통 먼저 먹일 수도 있고요. 소고기도 먼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는 이유식 후기에 좀 더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지방을 제거한 다음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에 육류를 줄 때는 갈아서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리 갈은 고기는 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는 냉장실에서 3일에서 5일 이상, 닭고기는 2일 이상 보관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소시지나 햄 같은 것을 육류 대신 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첨가물이나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유식 재료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필요한 육류 양을 설명해 드리면 또 9개월 정도에는 하루 20에서 30g, 돌 무렵에는 30에서 40g, 이 3세에는 40에서 50g 정도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선은 단백질과 지방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재료입니다. 생선은 육류보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아기가 먹기에 편할 수 있습니다. 생선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익혀서 먹거나 구워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회 같은 거는 돌 이전에 안 먹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집안에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생선과 조개류는 12개월 이후에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적은 흰살 생선부터 시작해서 등 푸른 생선 순으로 이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흰살 생선으로는 대구, 갈치, 명태, 조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계란 살펴보겠는데요. 계란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백질 공급원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6개월 이후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노른자만 완숙해서 주시고 흰자는 돌 이후에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레르기 때문인데요. 알레르기 환자가 있거나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면 노른자도 돌 이후에 주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란은 흔히 완전 영양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흰자는 주로 단백질이 주성분이고 노른자는 단백질과 지방이 주성분이지만 철분과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흰자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오브알부민, 오브뮤코이드 등이 알레르기 일으킬 수 있는 쉬운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가열하면 변성은 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요. 오브뮤코이드는 그대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흰자는 일찍부터 먹이면 알레르기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12개월은 지나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노른자에는 이제 흰자에 비해서 지방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A, B, D, E, 철분, 칼륨 등의 미네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두뇌 활동에 도움도 주고 기억력 향상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른자에 있는 지방은 단백과 결합된 리포단백 형태이기 때문에 소화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가열하게 되면 부드럽게 응고하여 이유식 형태로 제조와 가공하기가 쉽기 때문에 6개월부터 노른자만 완숙해서 조금씩 분유나 물에 으깨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이유식으로 계란을 먹일 때는 처음에는 노른자를 4분의 1개 정도만 먹이다가 아이가 좋아하면 서서히 양을 늘려주어서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양은 일주일에 3개 정도를 추천합니다. 계란은 오염이 잘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계란 요리 전에 계란 껍질을 잘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고요. 덜 익은 계란을 아이들한테 사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반숙한 계란이나 다른 음식을 노른자에 찍어 먹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제품을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인 생우유는 이제 빈혈이나 소화불량 등의 이유로 돌 이전에는 곤란합니다. 다만 한번 가공된 음식인 치즈나 요구르트, 요플레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치즈는 단백질과 지방, 양질이 들어있는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되게 소화가 흡수가 잘 되고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성장기에 필요한 식품이기 때문에 이유식 음식으로 적당한데 8개월부터 추천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또 소금이 가능하면 적게 들어간 저염 치즈를 먹는 게 좋습니다. 요구르트나 요플레에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과 칼슘이 들어있고 지방은 많지 않습니다. 또 요구르트에 있는 유산균은 장내에서 젖산, 초산 등의 유기산을 생산해서 장내 pH를 낮춰주기 때문에 병을 일으키는 유해한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생성된 유기산은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배변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장내에서는 비타민 B군과 균을 합성시키기 때문에 면역 기능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판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는 맛을 좋게 하거나 영양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일잼이나 설탕 등이 첨가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영아들한테 먹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 달지 않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플레인 요플레를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개 요구르트는 8개월 정도면 먹여도 좋지만 아기가 단맛에 익숙해지면 이것만 찾아서 다른 음식을 적게 먹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은 양을 먹이면서 먹는 시기를 늦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아기라면 치즈, 버터, 요구르트 유제품 전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이유식 재료들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과일과 야채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